평생을 바쳐 일했는데 막상 멈추니 나는 어디에 있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건 어느 50대 퇴직 연구원이 처음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했던 말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도 혹은 당신의 가족이나 지인도 그런 마음을 한 번쯤 느껴본 적 있지 않을까요? 일이라는 이름 아래 살아온 시간. 그 시간이 멈췄을 때 찾아오는 정적은 생각보다 무겁고 깊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50대에서 60대의 퇴직 후 첫 3개월 이내 우울감과 무기력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전문성을 쌓아온 사람일수록 내가 더 이상 사회에 필요한 존재가 아닌 건가라는 생각에 빠지기 쉽죠. 사실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일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를 내려놓는 순간 삶의 구조 전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사람은 국내 유명 연구소에서 25년간 근무한 50대 중반의 어씨입니다. 그는 연구개발 파트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이끈 공로로 수차례 포상을 받았고 퇴직 당시에도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퇴사 3개월 만에 그는 심각한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일 거라 생각했지만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고 하루 종일 무기력하게 누워있다 보니 삶의 의미 자체가 사라진 듯한 기분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런 그가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된 건 아주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열리는 인문학 강좌에서 노년의 글쓰기라는 주제를 접한 것이죠. 그는 당시의 공허함, 불안, 그리고 자신의 전문성을 하나하나 글로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글은 지역 커뮤니티에서 반향을 일으켰고 지금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퇴직 후 과학 이야기를 연재하며 작가 겸 강연자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어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 번째 사례는 52세의 명예퇴직한 여성 B씨입니다. 대기업 인사팀에서 오랜 시간 일해온 그녀는 사람을 보는 눈, 커뮤니케이션 스킬, 갈등 중재 능력 등 다양한 실무 경험을 갖고 있었지만 퇴직 후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마을 커뮤니티 센터에서 진행하는 중장년 커리어 코치 양성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과정을 수료한 뒤 현재는 중년을 위한 전직 컨설턴트로 활약 중입니다. 그녀는 매주 34명의 퇴직자를 만나 이들의 커리어 전환을 돕고 있으며 소득은 퇴직 전의 12 수준이지만 삶의 만족도는 훨씬 높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좀 더 현실적인 생계형 전환을 선택한 50대 남성 C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제조업체에서 30년 가까이 생산 라인을 관리해온 기술자였고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퇴직 후 별다른 기술 전환 교육 없이 단기에 알바를 전전하며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기술을 활용해 직접 간단한 제품을 만들어 온라인 마켓에 올려보기로 했습니다. 그 시작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창고 정리를 하다 나온 스테인리스 부품들을 활용해 수납용 선반을 만들었고 이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등록했습니다. 첫 달엔 고작 5개 팔렸지만 제품 품질에 대한 후기와 입소문이 나면서 현재는 월 평균 3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1인 창업자가 되었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퇴직 후에도 나를 쓸 수 있는 곳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작게나마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중요한 건 거창한 계획이나 자격증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즐길 수 있는 것을 먼저 꺼내어보는 일입니다. 퇴직 후 삶은 멈춤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입니다. 오히려 그간 사회의 속도에 맞춰 살던 걸 멈추고 내 속도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어씨가 글을 쓰기 시작했던 것처럼 B씨가 사람을 돕는 일을 다시 시작한 것처럼 C씨가 손기술로 다시 삶을 설계한 것처럼 말입니다. 혹시 지금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퇴직 후 공허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이렇게 자문해보세요. 나는 무엇을 좋아했지? 나는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힘이 났지? 내 손에 남아있는 능력은 뭘까? 그 질문의 끝에서 분명 당신만의 길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건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불안과 외로움은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많은 50대에서 60대들이 같은 질문을 던지고 같은 길을 찾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지금 당신의 다음 걸음에 든든한 힘이 되어줄 겁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만의 제2막을 준비할 시간입니다. 작은 시작, 그것이 당신의 미래를 바꿉니다. 퇴직 후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단순히 일이 없어서만이 아닙니다. 인간의 뇌는 활동과 성취를 통해 도파민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 도파민은 동기부여와 보상체계에 깊이 관여합니다. 일과 성취감이 줄어들면 도파민 분비가 감소하고 이는 자연스럽게 우울감과 무기력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뿐만 아니라 뇌에서 사회적 연결감을 느끼게 하는 옥시토신과 세로토닌 같은 신경전달 물질도 매우 중요합니다. 직장이라는 공간은 단순한 경제활동 장소를 넘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자아를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이런 사회적 접촉이 급격히 줄어들면
뇌는 고립감을 느끼고 심리적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생리적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수치가 올라가면 우울증 위험도 함께 증가합니다. 즉, 퇴직 후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뇌가 필요로 하는 활동과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게 핵심입니다.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활동과 사회적 연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작은 성취 경험을 꾸준히 만드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목표가 크고 멀리 있을수록 도파민 분비가 줄어드는 반면 작고 명확한 목표를 반복 달성할 때 뇌는 꾸준히 보상 신호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10분간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것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과정에서 뇌는 나는 무엇인가를 해냈다는 긍정 신호를 받으면서 우울감이 완화됩니다. 둘째, 사회적 네트워크를 의도적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동네 모임, 온라인 커뮤니티, 자원봉사, 취미 모임 등 자신이 관심 있는 영역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회적 접촉은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특히 퇴직 이후에는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끊기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접촉을 대체할 새로운 공동체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신체 활동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요가, 근력 운동 등 규칙적인 운동은 뇌 신경세포의 성장과 연결을 촉진하고 우울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운동은 세로토닌과 도파민 분비를 활성화해 자연스러운 기분 개선 효과가 있으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을 감소시킵니다. 따라서 하루 30분 정도 가벼운 운동을 습관화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넷째, 자기 정체성 재발견을 위한 시간 투자입니다. 직장에서의 역할이 사라진 상황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다시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는 자아통합 과정이라고 불리는데 이 과정을 통해 새로운 인생 목표를 설정하고 삶의 의미를 재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일기 쓰기, 상담, 명상, 철학적 독서 등이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 후의 경제적 안정도 심리적 안정과 직결됩니다. 재정적 불안은 스트레스와 불안 장애의 큰 원인이기 때문에 퇴직 전부터 재무 계획을 세워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정신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이 모든 요소들을 종합해보면 퇴직 후 우울증이나 무기력에 맞서기 위한 전략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과 같은 뇌내 신경전달 물질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사례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점은 바로 새로운 역할과 의미 부여입니다. B씨는 글쓰기를 통해 내면의 감정을 풀고 사회와 다시 연결되었고, B씨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타인의 변화를 돕는 역할을 찾았으며, C씨는 기술을 바탕으로 소규모 창업을 통해 자립의 길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퇴직 이후에도 나의 뇌와 마음이 필요로 하는 자극과 관계를 의식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결국 우울증을 예방하고 활기찬 제2의 인생을 가능하게 하는 열쇠입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시작을 잘 준비하고 실행하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인생의 기회가 열립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목표를 세우고 사람들과 연결되며 몸을 움직이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당신의 뇌는 이미 그 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